2023년 5월 31일 수요일 녹화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계기 출력에는 전압 방식과 접점 방식이 있다 리비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FTP2 중계기예요. 2입력 2출력 중계기고요. 단자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전원이 하나만 들어가죠. DD가 플러스고 DDC가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이제 DD끼리 짬바되어 있고 DDC끼리 짬바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DDC끼리 이렇게 짬바되어 있고, 요 DD도 여기 이렇게 짬바가 되어 있겠죠. 전원이. 요건 SC는 통신 공통 마이너스고, S는 통신 플러스. 다음에 X1하고 X2가 있어요. 요 X1하고 X2는 D2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D1, D2가 출력으로 나가는데 전압이 되겠습니다. D1, D2에서 나가는 거는 전압이 나가고요. 제어 출력. 스위칭 전압이죠. 플러스 24V. 그 다음에 L1, L2는 입력인데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 입력이에요. 회로의 마이너스 측을 연결을 해주면은 내부 회로가 동작이 돼가지고 중계기 통신선을 통해서 R형 입력이 되죠. 여기 이제 어드레스 입력하는 스위치가 있죠. 이 R형에서는 중계기는 항상 어드레스가 지정이 돼야 된다. 요거는 D2에서 출력이 나갈 때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나갈 때 이게 동작하면 릴레이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반도체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릴레이식하고 동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트리거를 해주면 이건 릴레이식이지만 반도체 회로가 트리거가 되면은 그 트리거에 의해서 반도체 전극이 전류가 흘러요. 흐르면 접점이 붙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X1, X2가 단락이 돼. 스위칭이 됩니다. 이 스위칭 단자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표현을 여기다가 표기를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해놨죠. 접점 NO하고 NC인데 여기 뭐 상시 개로 동작된 회로이고, 상시 회로인 접점은 동작되면 개로가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그린 거는 노멀 오픈 접점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상시에 떨어져 있는 접점이다. A, B 이렇게 하지 말고 NO, NC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 옛날 A, 뭐 B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요. 이게 이제 노멀 오픈이 옛날에 A라고 그러고 노멀 크로스가 B라고 그랬는데 A, B 하지 말고 노멀 오픈, 노멀 크로스. 노멀 오픈은 상시 개로 돼 있다가 동작되면 패로 되고, 노멀 크로스는 상시 패로 상태로 있다가 이게 노멀 크로스죠. 동작이 되면 떨어지겠죠. 동작이 돼서 개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X1, X2는 노멀 오픈 접점입니다. 중계기 입력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감지기는 반도체 접점이라고 그랬잖아. 접점 기능을 하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런 입력이 되고요. 뭐 압력 스위치, 프레셔, 그 다음에 뭐 템파 스위치, 밸브 스위치, 그 다음에 기타 접점에 의한 입력, 이렇게. 그래서 이 중계기 입력에 연결되는 접점들의 종단에는 항상 입력부에는 무조건 입력부하고 공통간에 저항이 종단에다가 설치해야 돼. 이 중간에다 예를 들어서 접점들이 뭐 이렇게 감지기도 여러 개 있고 그럴 때 말단에다가 이렇게 사선식으로 이렇게 루프를 한다 그랬지. 감지기 회로는 회로 공통. 그리고 여기 쭉 돌아가가지고 송배제식으로 해서 말단에 종단장을 중간에 설치하면 안 돼. 절대 앞에 설치하거나. 그러면 이제 혼나야지. 생명에 관련된 건데. 이거 일 잘못하면 단순 앞에 해가지고 다니는 누가 했어. 뒤지면 다 나와. 조사하면은.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정상적으로 해야지. 사용하지 않는 데는 여기다가 중계기에다가 사용하지 않는 입력은 중계기에다가 공통하고 저항을 하나 칩을 해줘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사용하지 않는 거면 이거 죽이는 기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 종단장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중에 이거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시키면 되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그런 얘기도 들려요. 내가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출력은 기본은 전압이에요. 여기에 DDC가 마이너스잖아. 근데 여기는 전압인데 스위칭 전압이에요. 스위칭 전압. 연동돼서 됐을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정된 포트가 출력이 나가면 전압이 나간다고. 접점에 의해서 아니면 반도체 스위칭 소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구성이 되면 여기 전압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것처럼 멀티 펑션을 해가지고 전압도 나가고 이 접점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접점 전용 중계기도 있어요. 수신기 시스템에 따라 틀려. 뭐 XL 방식이라든가 MXL, MXL2 뭐 이런 거 이런 식에서는 또 예전에 쓰던 뭐 접점 방식의 출력도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전압은 지구 경종이나 솔레노이드를 동작시키거나 전자 사이렌을 발보를 하기 위해서 전압을 인가를 하죠. 출력해서. 근데 또 접점을 아까 활용한다고도 했잖아. 부하 측 전원을 스위칭해서 접점을 통하여 연동돼야 되는 부하를 구동시킨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이 접점은. 그리고 접점을 쓰라고 해서 그냥 도나게나 그냥 막 쓰면 안 돼. 여기 보면은 접점 용량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 릴레이에도 접점 용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X1, X2가 연동이 돼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흐를 수 있는 30V DC에 2A를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D1, D2는 부하가 한 채널당 24V 전압을 내보낼 때 0.7A 이상 부하를 걸지 말라. 맥시멈이다 이게. D1, D2는 0.7A가 700mAh죠. 그게 맥시멈이고 요 X1, X2는 스위칭 되면 2A가 최대 마지노다. 그렇게 2A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도나게나 막 연결해가지고 뭐 큰 거 막 작은 거 막 때려서 연결하지 말고 이게 기본이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스위칭하는 전원도 물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알고는 있어야지. 그냥 아무 전원에 따면 안 되잖아. 스위칭할 때. 그리고 중계기 전원도 아무 데나 따면 안 되지. 중계기 전원반이 별도 있지. 설치되고 또 뭐 부하가 큰 거 배연창이라든가 자동 폐쇄기, 급배기 댐파 이런 거는 또 전원이 따로 있어요. 전원반이 설치가 된다고. 그런 시스템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그냥 도나게나 되는 게 아니겠지. 중계기 1A라고 내가 얘기 많이 했지. 쉽게 얘기하면 이 전부 연결돼서 연동돼야 되는 것끼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자동으로 동작되게끔 시퀀스를 짜는 걸 짜놓은 그 리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중계기 1A라고 그래. 연동표라고도 하죠. 그거에 준해서 여기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수신기에서 입력이 뭐가 들어오면 출력은 어디 나가고 뭐 이런 게 쭉 이렇게 트리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데 중계기마다 다 결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1A를 보고 이건 어디다가 연결하고 이건 어떻게 또 뭐 전압 방식이나 접점 방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포맷이 있는 거예요. 그 포맷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어딩이 뜨딩이 막 돈 내기를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나중에 이거 개판돼. 아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번 방식은 이렇게 하세요. 그거 큰일 나. 그거 좋아하다가. 기본 이상 있는 작업자들한테 통하는 거지. 그냥 도나게나 싸구려들 데려다가 그냥 사고 치는 거예요. 대형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의 연동은 상황에 따라서 1대1 또는 뭐 1대 다수, 다수 대 1, 입력 대 출력이 서로 반대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다수 대 다수가 될 수 있고 이 말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과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 연동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시퀀스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중계기는 수신반에서 중계기들이 쭉 이렇게 연결돼서 갈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멀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중계반을 통해서 거리를 연장할 수도 있죠. 중계반. 이런 식으로 중계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수신반하고. 중간에 중계반이 낑기기도 하고 직접 루프를 통해서 중계기들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잘 봐야 돼. 항상 물어보고. 물어보는 건 제가 아니요. 그 깜보는 놈이 잘못된 거지. 확실하게 그 사람을 칭찬을 해야지. 예,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런 거 몰라요? 처음 해요? 있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현장 나가서 사람들 그런 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더 정확한 사람이지. 아는 것도 아는 길도 물어봐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식이. 그런 식으로 사람 잣대를 들이대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 사람 현장에 반장이나 뭐 소장할 필요가 없어. 나오지 마. 내가 흥분할 일은 아닌데 실제가 그래. 그렇게 사람 잣대를 갖다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지. 이 통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통신에 사용되는 건 차폐 케이블을 쓰죠. 노이즈가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다중통신 방식으로 상호 통신을 해요. 중계기하고 수신반하고 또는 수신반하고 중계반을 통해서 이 중계기하고 통신을 하고 서로. 이 통신선은 직류 성분하고 일정분의 직류 성분이 기본이 있고 여기에서 신호에 따라서 전압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주파수도 달라지고 어떤 방식 포맷에 의해 가지고 그건 나 자세히 몰라. 하여튼 내가 주워 들은 얘기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일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교류 성분은 신호요. 시그널 얘기하면. 그래서 요거를 중계기에 서로 이제 통신하면 여기 서로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뭐 포맷이 있겠지. 신호를 검출하고 뭐 입출력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전원 단일 전원 방식이지. 전원 하나 가지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투전원 방식도 있고 또 전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중계기 통신선에서 전원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계기마다 반 어드레스는 기본이에요. 기종에 따라서 어드레스가 2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신호 같은 경우 참고하시고. 그렇죠. 어드레스가 이게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주소거든. 고유의 주소. 이 어드레스가 없으면 어드레스 신호가 들어오고 어느 대로 신호를 출력을 내보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요런 거 옛날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뭐 MXL이나 MXL2, XL 뭐 이런 그런 시스템에서 쓰고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TRI B6M이 있고 그다음에 HTRI-M 이 통신 전원으로 이제 통신에도 전압이 있다 그랬잖아. 그 전압으로 이 내부에 별거 없어. 이 반도체 이쪽에 그 라인만 작동시켜주면 되니까 큰 뭐 부하 전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색깔하고 적어놨죠. 기종에 따라 약간 이 쓰는 시스템이 달라요. 뭐 TRI B6M이나 뭐 이런 건 HTRI에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지정된 시스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계셔. 그래서 요게 스위칭을 해줘야 되는 입력부가 요 등색 있지, 등색, 주황색. 주황색. 입력부로 스위칭 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입력을 주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 세 개는 통신 전원이요. 녹색이 접지죠, 접지. 그린이 그라운드고, 그다음에 레드가 중계기 플러스 신호. 그다음에 블랙이 중계기 마이너스 신호. 요런 거를 이제 궁금하면은 이렇게 문서들 돌아다니는 거 많아요.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치면 나온다고 기종 같은 거. 왜냐면 신화 GMS가 자료실에 들어가던가 그런 데 들어가면 이런 거 다 나와. 한 번씩들 봐요. 요거는 입력만 있죠. 출력은 없어요. 입력 1회로짜리.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내내 여기 전원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통신 전원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반도체 접점 같아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거 이제 노멀 오픈하고 여기 노멀 오픈 있죠. 노멀 크로스하고 두 가지가 있어. 뭐 노멀 크로스를 쓰던가 노멀 오픈을 쓰던가 아니면 두 개를 다 써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하던가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저 DPU라고 있어. 신화지만 있어. 어드레스 입력기. 여기 꼽는 거 있거든. 핀으로 꼽아가지고 그 DPU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드레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 방식이 여기 내 표시는 안 했어. 그래서 여기 대표로 하나만 이렇게 여기를 했으니까 잘 봐. 해상도는 안 좋지만 이거 내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DPU에 대해서 42쪽짜리인데 번역이 만만치 않아. 시간 많이 걸려. 내가 또 가방글이 짧다 보니까 의미를 서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래서 이거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어. 이거 감시 하나만 사용해. 감시. 이것도 감시가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이거 접점 출력이고. 감시 1감시입니다. 여기 있지. 한 개의 어드레스고 1회로 1감시 출력은 없어. 제어는. 1감시 1제어잖아. 그지? 1감시 1제어.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개는 2감시만 있어. 제어는 하나도 없어.
감시 1이 있고 3번, 4번이 감시 1이잖아. 7번, 6번이 감시 2고 이렇게 돼 있고 통신선은 이전에서 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짬바돼가지고 다음으로 넥스트로 가는 그런 식으로. 요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TRI D가 있고 위에 게 좌측 게 TRI R이고 위에 게 우측 게 TRI S 기종이에요. 중계. 요거는 밑에 게 TRI D 중계기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TRI R은 1감시 1제어고 그다음에 TRI S는 1감시 0제어. 그다음에 요거는 2감시 0제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투전원 방식. 요 GFS 건데 요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알고는 있어야지. 출력 전원, 출력 측에 쓰는 전원. 여기 출력이 1, 2, 3, 4죠. 4입력에 4x4죠. 4입력에 4출력. 1에서 4. 회로 출력 1에서 4. 출력부에 쓰는 전원. 요거는 회로 전원, 입력부에 쓰는 전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건 DPU, 디바이스 프로그램 테스트 유니트.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메뉴 선택하는 버튼이고, 요거 이제 번호 찍는 거고. 요거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고, 요즘은 요거 DPU 사용 안 하고, 예전 버전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프로그램 테스트 유니트고, 요즘은 그 휴대폰으로 그 QR코드 찍어가지고, 이게 업로드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거기에 보면 그 감직이나 이런 거마다 다 시리얼 번호가 있어. 이렇게 QR코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통신선이 연결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QR코드 해가지고 등록하면 뭐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 그런 거는. 이건 예전 버전에 사용하는 그런 건데 알고는 있어야지.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자,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